네, 우선 춘천 속초간 철도를 확정 짓게 된 것을 온 강원도민들과 함께 자축하는 바입니다. 도민들께서 그동안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애써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 강원도민들의 깊은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일호 기재부 장관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다음에 김준경 KDI 장관님 실무 진행을 잘 진행시켜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여러 도의원님들 그동안 치열한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역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9대, 20대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언론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도 저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KBS, MBC, G1 그리고 중앙 언론사들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속초시장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 뭐 수도 없이 세종시를 다니시면서 애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장님, 화천, 양구, 인제군수님, 시군의회, 특히 시군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객지에서 오셔서 우리 실무를 총괄한 맹성규 경제부지사 어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이희주 도로철도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의사결정하는 분들의 꿈에 나올 정도로 많이 쫓아다니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 꿈에는 안 나오고 저분들 꿈에만 자꾸 나와가지고 그분들은 자꾸 바뀌니까 우리 꿈에만 자꾸 나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제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시간이 25분으로 우리가 철도를 열게 됐고 또 서울에서 속초까지 오는 시간은 1시간 15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오는 시간도 단축이 돼서 지금 1시간 8분에서 50분 만에 도달이 되고 지금 1시간 간격으로 기차가 다니는데 30분 간격으로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체제로 동해안까지 저희가 출퇴근 거리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작게는 3대 현안이 이제 모두 해결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조금 크게는 우리 강원도 북부 지역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강원도 북부 지역, 접경 지역 그리고 영북 지역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크게는 우리 도의 교통의 기본축, 대강의 큰 축이 이제 완결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양공항, 동해안 속초항 그리고 남북철도, 남북고속도로 기본축이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 멀리는 유라시아 연결 철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철도를 우리 공식적으로는 8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투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돼서 기본 설계 노선이 확정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잘해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추진단을 만들고 속초시를 비롯해서 여러 시군과 시군 협의체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지역 발전 계획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애써주신 존경하는 강원도민들, 정치권, 언론, 우리 행정 모든 분들께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씩 의장님 됐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씩 그동안 시위하시느라고 시장님 의장님 의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삭발들 한 번씩 하셨어요. 그런다 좀 의장님께서 그 양보를 해주시고 예, 잠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속초 간 속초 서울 간 동서고속 전철 30년간의 수건 사업
300만 내외 강원도민들의 수건 사업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정말 기쁨을 감출 수 없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선 공약을 지켜주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관계관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의 우리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사업 확정을 위해 생업을 포기한 채 왕복 9시간이 넘는 그 험난한 길을 세종시 정부 청사를 새벽길을 오갔던 우리 어민들, 농민들, 주부들, 노인분들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이 이대한 결과는 도민 여러분과 강원도 의회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의회, 시장 군수님들의 열정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우리 속초시의 윤강훈 동서고속철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은 우리 강원도가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마련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 통일의 전초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속초시는 인구 30만 도시를 목표로 앞으로 기회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 확정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맹성규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강원도 관계관 여러분, 300만 내외 강원도민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고생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사업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결정까지 어려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 강원도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지역의 속초를 비롯해서 인제, 양구, 하천 시장 군수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도민들께서도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이런 일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가 이제 후반기에 의장을 맡았지만은 전반기에 사실 김일성 의장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은 저보다 김일성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벅찬 가슴으로 얘기를 해주시라 좀 그 시간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강원도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좋은 기회에 또 이제 고속철이 이 국가 재정 사업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각 역마다의 그 특성을 맞춰서 그림을 잘 그려서 그것이 속초로만 내려가서 속초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그 지역의 곳곳에 아름다운 미래를 보는 그런 꿈들을 끼워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조기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도지사님 같이 함께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있으시면 또 저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철도 추진단을 조직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구체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철도 추진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철도를 이제 빨리 완성도 높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 추진단이 하나 있고요. 또 지역과 속초, 화천, 인제, 양구 이 지역 또 춘천까지 이 지역과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 이 두 개의 트랙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추진단의 첫 번째 임무는 이제 이 완공이 대개 이제 8년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제 철도를 깔기 위한 타당성이 있는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경우는
그동안 너무 조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최대한 당기는 것.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이제 철도는 이제 도심을 통과하거나 이제 이래서 토지 수용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이게 여기 딱 4개이기 때문에 이 이제 이게 토지 수용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당기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체는 이제 역세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역세권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역세권을 어떻게 짤 것이냐, 그리고 지역 발전과 어떻게 연결될 거냐, 그리고 저 북쪽의 DMZ 지역과 어떻게 연결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박성민 기자님. 네. 정부에서 이제 지금 이제 복지 예산이 계속 늘면서 사실 SMS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네. 저번 주에 나왔던 민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뭐 재정 사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네, 네.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네, 두 네.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2024년까지면은 이제 지금 원주 강릉처럼 예산을 엄청나게 이제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2024년까지 준공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선 민자 가능성은 이제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국가 재정으로 하기로 오늘 이제 확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 2008년까지면 이제 연 한 4천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국가 전체 SOC 예산으로 4천억은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닌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8년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공사 기간이 한 6년 정도 될 거고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 4천억 정도 드는 거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6년 내에 좀 완공을 한번 시켜보자는 게 이제 잠정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토부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목표는 좀 이렇게 좀 당겨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 사업에 3, 4천원씩 쓰는 사례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철도 지금 공사하는 건설 예산이 이제 완공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 마땅 평택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볼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철도 건설 예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하고 강원도에서 잡은 사업비가 1,500억 가까이 차이 나는 건 무슨 차이인가요? 그건 액수가 나중에 사업비는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 과정 과정에서 이제 조정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시 설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공사비가 확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 시점이 되면 지금 예상하시는 공사비보다는 조금 더 공사비가 더 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 것도 다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봅니다. 그 지금 화천, 양구, 인제, 속초까지 전철이 들어오는 건데 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네. 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을 해주실 건지. 우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려면 기본 설계가 완성돼서 노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노선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설정할 수는 없고 노선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때 상황을 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기사도 나왔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일부 뭐 우리 공직자들이 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벌하겠습니다. 네. 30년 동안 계속 못하다가 이번에 성공하게 된 가장 주요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감자들의 끈기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국회에 그동안 30년 동안 진행이 됐지만 실제로 예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19대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서 예결이 나중에 이제 상세한 스토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결위에서 강제로 50억을 편성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몇 년째 진행이 되고 또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주의 주장만 하다가 우리 맹성규 부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
진짜 저 속초의 크루즈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집어넣게 되면서 이제 명분을 충분히 갖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다른 철도가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강하게 요구를 한 거는 사실 우리 강원도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우리 기재부, 국토부, 그다음에 KDI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잘 전달이 되도록 해주신 것도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네. 동해안 지역에 앞으로 뭐 어떤 변화가 이 철도로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기 한마디로 이제 상전벽해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의 땅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기회의 땅이 됐고 미래의 땅이 아니고 이제 현실의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나 이제 시간대가 이제 1시간대로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가 이제 1시간대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시로 거듭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초시에서는 지금 이제 경제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네. 경제적인 효과, 효과. 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부분들의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효과는 지금 뭐 계량화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단적으로 지금 우리 동서고속철도뿐만이 아니고 올해 연말에 이제 완공되고 있는 동해삼척에서 올라오는 동해고속도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동서고속도로 양양을 기점으로 해서 속초까지 오는, 그 다음에 이제 양양국제공항, 또 크루즈가 지금 75,000톤급이 5월 17일 날 속초항에 완벽하게 입항과 출항이 끝났습니다. 지사님도 뜻을 같이 해주셔서 올림픽 2018 올림픽 전에 10만 톤급 이상의 크루즈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걸 목표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동서고속철도라는 아주 큰 선물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를 비롯한 그 18개 시군, 특히 양양, 속초, 고성의 영북 지역에는 엄청난 아마 변화가 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한 말씀. 네. 사실 이런 거대 SOC 가지고 보면 지역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는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빨대 효과라는 네,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한 좀 방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춘천 철도가 그 노인 지가 이제 5년 됐는데 지금 인구가 16,000명쯤 늘었습니다. 그 기간에. 그래서 빨대 효과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유입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이제 춘천에서 증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빨대 효과가 가장 큰 분야가 쇼핑하고 의료 분야입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가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양양 쪽에 동양 최대의 쇼핑몰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공공의료원 같은 걸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빨대 효과라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본 계획 수립이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예산이 지금 밖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보면 화천과 양구, 인제 여기 생기는 거냐, 여기 생기는 거냐라는 거에 네. 굉장히 관심들을 네, 많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하기에는 뭐 화천, 양구, 인제에서 다 역을 세워달라고 할 것 같고, 근데 반대적으로 시속 250km의 고속화 철도가 화천, 양구, 인제 가다가 쓴다 그러면 그게 무슨 고속화 철도냐라는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 생깁니다. 여기 생기는 이유는 그래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휙 돌아가 버리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속도와 경제성이 이제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천, 양구, 인제, 속초를 종착점으로 해서 여기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50km 속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철도의 거리가 93km여서 춘천에서 속초까지 25분에 주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속도가 이렇게 늦어질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생기는 게 강원도 전체 이익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좋은 날인데 자꾸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동서 고속화철도 전에 이제 그 동호편 양양간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면 네, 네. 미시형 터널에 대한 네. 이제 그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네. 강화도가 이전 부담에 대해서 더 크다. 네, 네. 사실 더 이제 가속화되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네. 부분에 대한 그 부분 사실 뭐 이제 반기할 수 없는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지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회의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그렇게 썩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좀 일찍 좀 이렇게 한번 전환기에 했어야 할 일을 좀 하질 않았고 우리가 너무 이제 급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정도로 그 문제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치적인 노력 그다음에 법적인 노력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금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언제 모일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중사님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이게 여기 딱 네 개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 수용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당기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체는 이제 역세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역세권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역세권을 어떻게 짤 것이냐 그리고 지역 발전과 어떻게 연결될 거냐 그리고 저 북쪽의 DMZ 지역과 어떻게 연결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박성민 기자님. 네. 정부에서 이제 지금 이제 복지 예산이 계속 늘면서 사실 SOS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네. 저번 주에도 나왔지만 민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뭐 재정 사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네, 네.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2024년까지면은 이제 지금 원주 강릉처럼 예산을 엄청나게 이제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 지금 2024년까지 준공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선 민자 가능성은 이제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국가 재정으로 하기로 오늘 이제 확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 2008년까지면 이제 연 한 4천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국가 전체 SOC 예산으로 4천억은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닌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8년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공사 기간이 한 6년 정도 될 거고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 4천억 정도 드는 거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6년 내에 좀 완공을 한번 시켜보자는 게 이제 잠정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토부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목표는 좀 이렇게 좀 당겨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 사업에 3, 4천억씩 쓰는 사례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철도 지금 공사하는 건설 예산이 이제 완공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 마타고 평택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볼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철도 건설 예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하고 강원도에서 잡은 사업비가 1,500억 가까이 차이 나는 건 무슨 차이인가요? 그건 액수가 나중에 사업비는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 과정 과정에서 이제 조정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시 설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공사비가 확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 시점이 되면 지금 예상하시는 공사비보다는 조금 더 공사비가 더 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 것도 다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봅니다. 그 지금 화천 양구 인제 속초까지 전철이 들어오는 건데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네. 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을 해주실 건지 우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려면 기본 설계가 완성돼서 노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노선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설정할 수는 없고 노선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때 상황을 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기사도 나왔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일부 뭐 우리 공직자들이 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에는 엄벌하겠습니다. 네. 30년 동안 계속 못하다가 이번에 성공하게 된 가장 주요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감자들의 끈기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국회에 그동안 30년 동안 진행이 됐지만 실제로 예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19대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서 예결이 나중에 이제 상세한 스토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결위에서 강제로 50억을 편성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몇 년째 진행이 되고 또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주의 주장만 하다가 우리 저 맹성규 부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 저 속초의 크루즈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집어넣게 되면서 이제 명분을 충분히 갖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다른 철도가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강하게 요구를 한 거는 사실 우리 강원도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우리 기재부, 국토부, 그다음에 KDI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잘 전달이 되도록 해주신 것도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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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네. 동해안 지역에 앞으로 뭐 어떤 변화가 이 철도로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기 한마디로 이제 상전벽해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의 땅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기회의 땅이 됐고 미래의 땅이 아니고 이제 현실의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나 이제 시간대가 이제 1시간대로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가 이제 1시간대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시로 거듭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초시에서는 지금 이제 경제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네. 경제적인 효과. 효과. 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부분들의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효과는 지금 뭐 계량화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단적으로 지금 우리 동서고속철도뿐만이 아니고 올해 연말에 이제 완공되고 있는 동해삼척에서 올라오는 동해고속도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동서고속도로 양양을 기점으로 해서 속초까지 오는 그 다음에 이제 양양국제공항 또 크루즈가 지금 75,000톤급이 5월 17일 날 속초항에 완벽하게 입항과 출항이 끝났습니다. 지사님도 뜻을 같이 해주셔서 올림픽 2018 올림픽 전에 10만 톤급 이상의 크루즈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걸 목표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동서고속철도라는 아주 큰 선물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를 비롯한 그 18개 시군 특히 양양 속초 고성의 영북 지역에는
엄청난 아마 변화가 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말씀. 네. 사실 이런 거대 SOC가 들어오면 지역 경쟁력이 없는 동네는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빨대 효과라는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한 좀 방안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우선은 이제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춘천 철도가 그 노인 지가 이제 5년 됐는데 지금 인구가 16,000명쯤 늘었습니다. 그 기간에. 그래서 빨대 효과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유입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이제 춘천에서 증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빨대 효과가 가장 큰 분야가 쇼핑하고 의료 분야입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가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양양 쪽에 동양 최대의 쇼핑몰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경쟁력을 공공의료원 같은 걸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빨대 효과라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본 계획 수립이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예산이 지금 밖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보면 화천과 양구, 인제 여기 생기는 거냐, 라는 거에 네. 굉장히 관심들을 네, 많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측하기에는 뭐 화천, 양구, 인제에서 다 역을 세워달라고 할 것 같고, 근데 반대적으로 시속 250km의 고속화철도가 화천, 양구, 인제 가다가 쓴다 그러면 그게 무슨 고속화철도냐라는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 생깁니다. 여기 생기는 이유는 그래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휙 돌아가 버리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속도와 경제성이 이제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천, 양구, 인제, 속초를 종착점으로 해서 여기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50km 속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철도의 거리가 93km여서 춘천에서 속초까지 25분의 주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속도가 그렇게 늦어질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생기는 게 강원도 전체 이익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좋은 날인데 자꾸 아닙니다. 네. 동서 고속화철도 전에 이제 그 동호천 양양간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면 네. 미지형 터널에 대한 네. 이제 그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네. 강도가 예전 부담이 될 것이 더 크다. 네. 그런데 사실 더 이제 가속화되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한 그 부분 사실 이제 방기할 수 없는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지 않은지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회의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그렇게 썩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좀 일찍 좀 이렇게 한번 전환기에 했어야 할 일을 좀 하질 않았고 우리가 너무 이제 급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정도로 그 문제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치적인 노력 그다음에 법적인 노력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